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법률저널 10회차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저널 10회차 문제 1번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선제 같은 거 마지막 기차여가지고 좀 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글 자체는 엄청 좋진 않죠. 이것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실제 기출은요. 그래도 일단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역사지문이란 말이에요. 역사지문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다루는지를 일단 인지를 하는 거 머릿속에 그거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장학원을 다루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장학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장학원은 조선시대 때 음악 및 무용에 관한 일을 맡아본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장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장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세종 3년까지는 근데 장학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했는데 장학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몇 가지를 기억해도 되긴 하는데요. 어차피 선지부면 다시 올라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만 내용 보고 내려가는 걸로써 여러분들이 글을 뭐 급할 때는 이런 걸로 충분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장학서를 개선했는데 첫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문장. 직제가 많은 변천이 있었다. 상판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직제 이렇게 써 있고 상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상판 볼 때 이 내용을 다 보나요? 직제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선지 보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제조가 장학원의 최고 관리자였다. 이렇게 계속 제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체조 관리자에 대한 역할이고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연주 책임인 거고 음악인은 아니었지만 조회가 있어야 되고 덕망 같은 것도 따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를 하나하나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 1번 같은 경우 행정 업무와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 거죠. 전학서랑 간습도감이 통합돼가지고 악학도감이 돼야 되는지를 보면요. 악학과 간습도감이 악학도감으로 통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보시고요. 선지 5번 제조는 장학사에는 없던 직제로 장학사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장학서의 명칭이 장학원으로 변경된 다음에 제조라는 직제가 장학사 때는 지금 여기 원래 뭐라고 되어 있죠? 최하직 녹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장학원이 그 다음에 문관 출신 행정관리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음악 행정관리, 행정을 맡는 관리의 제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1번이요. 네,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문제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2번 도화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화서에 대한 내용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알 수 있는 이라고 물었고요. 지금 문제 2번에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글도 읽어보게 되면 도화서가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관청이었다.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도화서인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 쪽 보면요. 국가적 관심이 되지 못하였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뒤쪽에서 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 뭐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던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노력을 했지만 뭐 어느 정도 노력이 돼 있는 어떻게 좀 개선되었는지 그 정도 내용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뭐 그 내용 가지고 문제 2번에 답을 찾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인조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조대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표정대나 예속대나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에 그 시기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은 효종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일에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네. 현조 연간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네. 그게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인조 12년에도 명예 사신을 영접하는 일행에서 화원을 제외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명확하게요. 인조 때는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일행에서 제외됐다. 여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글이 세로가 아니라 좀 너무 벌어가지고 책 보고 이제 찾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 2번을 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확인해가지고 답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에 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문제 3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일단 그러니까 글도 그리지만 선지를 제가 좀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일단 제사의 기원이 처음에 자연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숭배 의식이 제사에 영향을 그냥 끼쳤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그냥 쭉쭉쭉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여기 4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가정의례 준칙이 공표된 이후에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문단 같은 거로 봤을 때 얘가 있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를 나중에 봐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 이게 시기적으로 쭉 와가지고 현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문단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문단 가게 되면은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게 되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는 봉사가 2대조라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4대 봉사가 일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4대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그게 여기서 사실 그냥 고조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실제로 그 내용을 원래는 있었다가 제가 뺐는데 어디까지 넣었더라? 네, 여기 고조 이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일단 넣어놓긴 했었고, 이게 처음에는 원래 넣어놨다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가지고 고조 때까지를 4대 봉사 해가지고 그냥 넣어놨거든요. 이건 혹시 모르시면 그냥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만든 문제예요. 네, 문제 4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선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합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 고르는 건 쉬워요. 선지 2번. 신체 표지가 손상되어 도박에서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는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죠. 신체 표지가 손상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도박에서 최악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손익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하기 때문에 정답은 문제 4번의 정답을 2번으로 고르는 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 4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신체 표지가 손상된 자가 이 4번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해설과 좀 다르죠. 이 원래 다른 내용을 넣었는데 어쨌든가 선체 4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의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원래 과거의 경험을 이제 기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한 거죠. 과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록이 아니라 그냥 내 뇌에서 신체 표지가 무의식 중에 저장하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경험을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최악의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경험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지 4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답을 고르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정답 논리를 볼 때 선지 2번이 워낙 확실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어요. 문제 5번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쪽에 보면요. 한국의 주요 산업이 석유화학, 제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보면 전력 소비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기업 4번으로 했죠. 산업용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산업이 더 많이 소비된다라는 거죠. 산업이 더 많이 소비된다. 그러니까 산업을 합치게 되면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 한국의 전력 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거에 있어가지고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유지됐다. 그럼 뭐 같은 말이잖아요. 아래쪽에 해가지고 그 뒤쪽에 보면은 전력이 상대 가격이 낮아가지고 무엇보다 상대 가격이 낮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전력을 난방에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전력이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사용했다가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이거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문제 6번 같은 경우 알 수 없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제가 앞쪽에서 이 내용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10조 1항을 형법 제 10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요건 모델이라는 게 이제 이쪽에 있죠. 구성요건 모델이라는 게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반무의식 상태설이라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요건 모델과 반무의식 상태설 모두 불법행위 시점에 책임 능력이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불법행위 시점이 언젠지가 사실 여기서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반무의식 상태설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 시점을 실행행위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책임행위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구성요건 모델설은 어디로 보고 있죠? 구성요건 모델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의 시점과 책임행위에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고 있죠? 존재 시점이 일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지 4번이 맞는 겁니다. 나머지 선지도 뭐 다 일일이 구성을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네. 문제 7번 같은 경우에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에서 몇 번 나왔던 그런 형태의 뭐 부속서 같은 문제니까 형태 자체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약이 나오고 내용이 이어지는 거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7번의 정답 같은 경우 알 수 없는 거 지금 1번을 해놨는데요. 네. CITES에서 가입한 A국이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상업 목적 수출 허가서를 발급했다고 하면은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부속소 2종입니다. 부속소 2종. 부속소 2종 같은 경우는 수출 허가가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상업 목적입니다. 상업 목적의 수출 허가서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입 허가서가 상업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인 거예요. 수출 허가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상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 허가서에 있어가지고 상업 목적 수출 허가서 뭐 이런 내용 자체가 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애당초 수출 허가서가 나가면 되는 거고 수입 허가서가 그쪽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 7번도 1번이 그래서 답이 됩니다. 네, 문제 8번 해설해 드릴게요. 문제 8번 같은 경우 뭐 글 읽으면은 사실 이런 글이 여러분들이 글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문장이 사실 천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문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딱딱딱딱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문단이 바뀌면서 내용이 이제 바뀌면서 마지막에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지 5번 같은 경우인데요.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 사실 저런 게 이 글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여기 글이 여러분이 제대로 읽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나오고 우울증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세로토닌 재흡수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가 있었던 거죠.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나오게 되고 처음에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다만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고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이 산화효소에 의해서 대사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인성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었냐면은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드레날린이 지금 대사되는 걸 억제하게 되면은 노아드레날린이 대사되는 게 억제하게 되면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상인성 역시 활성계가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9번 풀어드릴게요. 문제 9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이 위에 B가 개수값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쇄에 돌아가면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를 기억이 사실 함정이었어요. 나머지는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정의 개수 파라미터가 2가 되면은 소비자 1이 기업 B에 갈 확률이 낮아진다. 왜? 기업 B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위에 있는 개수값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영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기업 B에 갈 확률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1이 기업 B에 갈 확률은 소비자 2가 기업 A에 갈 확률보다 낮다. 사실 D급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D급은 좀 계산을 해가지고 내용을 찾아보시면 해설지 보시고 하시면 될 건데요. 기업 같은 경우 처리하는 거는 이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갑이 기업 A에 갈 확률이 을이 기업 A에 갈 확률보다 높으면 갑이 을보다 기업 A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기업이 뭐가 있죠? A랑 B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갑은 A랑 B의 위치 속에서 지금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일단 아니라고 날려버리고 니은은 이제 맞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 문제를 버리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 넣어야 되니까 이거 풀면은 시간 좀 오래 걸리죠. 이건 뭐 그렇게 푸는 거 추천하진 않습니다. 상황 판단형 문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답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문제 10번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그 흐름만 잡히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소작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작이라는 게 토지에 대한 사적 겸을 확대고 특정권의 토지 지배 뭐 문제 없죠. 니은 같은 경우 이것도 소수의 아랍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 관리하는 그 내용, 소작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무자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이 작물에만 국한된다. 그래서 위랑 아래랑 이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리을이죠. 리을 같은 경우는 소작료 외에 부담이 없고 마른 같은 중간 대리인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수직적 상하관계보다는 좀 다르죠. 현물적 관계, 기하물적 관계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 선지 4번, 10번을 4번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에 4번이에요. 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중슬릿 이거는 그 유명하죠. 이중슬릿 유명하고 파동에 대한 내용 이거를 했어요. 파동 여기 앞에 보게 되시면 파장, 진폭, 주파수, 마루, 고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주파수가 어쨌든 같다고 되어 있고 파동이 이동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동거리의 차이가 그 위쪽에 해가지고 이동거리랑 그 위쪽에서 지금 진폭은 파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마루에서 마루 여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동거리의 차이가 0이거나 반파장의 짝수바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같은 주파수가 두 개의 파동이요. 이제 강화되고 약화되고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그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글을 봐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말이 뭘까요? 이동거리가 0이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증폭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동거리의 차이가 홀수배가 된다고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억 이중슬릿 사이의 거리를 0으로 만든다면 스클린에는 기존의 어두운 무늬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해설이랑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했는데 이중슬롯 사이의 거리가 0에 계속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 0이 돼버리면 이중슬롯이 0이 되면 구멍이 하나라는 소리죠. 아예 0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제 여기서 상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거니까 기존의 어두운 부위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슬릿에서 출발하는 빛의 진폭과 반파장이 모두 3일 때 지금 여기 진폭과 반파장을 3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동거리의 차이가 3이라고 했어요. 이동거리의 지점이 3, 홀수배잖아요. 이동거리의 그 반파장이랑 홀수배의 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진폭은 0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니까 상쇄될 것이고 진폭이 지금 똑같으니까 위에서 말하는 거에서 똑같아가지고 상쇄될 것이다 라고 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슬릿에서 출발하는 빛의 반파장이 모두 3일 때 빛의 이동거리 차이가 6, 짝수배죠. 그럴 때는 마루는 마루끼리 여기 위에 보면은 겹쳐진다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마루는 마루끼리 겹쳐진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11번의 답은 5번이 되어요. 자, 이제 1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그 제가 지금까지 법조에 나올 때는 다 이런 거 좀 많이 쳤다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번에 마지막에 됐어요. 이거 상판 문제예요, 사실. 상판 문제고 뭐가 다른지도 여러분들 좀 지금까지 법률전을 해설만 들으셔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만 이게 조건 명제로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건 명제 물론 있죠. 얘는 있어요. 조건 명제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언어에서 완전히 지우진 않은 거지만 얘는 이제 물론 이 아래쪽 가지고 이것도 기류로 쓸 수 있으니까 놔두기는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로 차라리 푸는 게 좀 편하기도 합니다. 세대의 버스를 타고 8명이 있는데 2명 이상의 사람이 타야 된다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은 2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실 8이잖아요, 8. 8이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그럼 결국 얘가 2명이 들어가가지고 2명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한 명
3명으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2, 3이 돼가지고 3이 되는 경우 이게 하나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2, 3, 3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2, 3, 3을 안 해가지고 3을 안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4를 넣을 수 있겠죠. 4를 넣게 되면은 2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경우의 수는 없어요, 사실. 8이 2, 3, 3이랑 2, 4, 2로밖에 안 쪼개지는 거예요. 상한 판단은 사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쪼개는 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얘를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을지. 세 개로 나눴을 때. 그리고 막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요? 얘가 세 개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은 걸 다 뭐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해설에 나온 것처럼 사실 경우의 수를 나누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있는 거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경우 상한 판단적 생각이긴 하지만 있으면 좀 편하다라는 거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문제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자 사원만이 탄 버스가 있어야 돼요. 남자 신입사원이 지금 3명이잖아요. 남자 사원만이 탄 버스가 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남자 사원만이 탄 버스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남자 사원만이 있어야 되니까 둘 자리에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 사원만이 탄 버스가 있다. 이에다가 남자 사원만이 만약에 다 들어간 버스가 있다라고 해봐요. 일단 기류법을 쓰기 전에 연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남자 사원만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은 남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남자 사원이 1명 있어도 나머지 다 차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남자 사원 3명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사원 3명 이상이 무조건 같은 버스에 타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또 마찬가지죠. 이 사이 같은 경우에 남자가 여기나 여기에나 무조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명 이상 여기에 무조건 같은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눠져 있었을 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뭐 경우의 수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얼마나 나오나 싶긴 하지만 결국 어쨌든 건 여러분들 상황 판단에도 하셔야 되고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문제를 가져왔어요. 네, 문제 13번 풀어드릴게요. 문제 13번 같은 경우가 기출에서도 많이 나온 유형이고요. 이런 거 기록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고 2번, 3번, 5번 같은 거 먼저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지 4번 같은 거 이건 답인데요. 선지 4번을 올라갈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이니까 여기 지금 T가 됩니다. 여기가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T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전체로 문장 전체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때 이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T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노란색이 되죠. 그럼 이 앞쪽에서 칼을 이용해가지고 상점 주인을 위협했어야 하는 거예요. 칼을 이용해가지고 상점 주인을 위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병의 여긴 뒤가 이제 T가 되는 겁니다. 병이 이제 칼을 이용해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 병에 있어가지고 칼을 이용해가지고 위협했다가 나오면 지금 이미 TT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F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F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F가 나오려면 정거는 참이고 후거는 거짓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칼을 이용했다니까 후거는 거짓이네요. 식료품을 훔친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식료품을 훔쳐버리게 되면은 지금 노란색이고 식료품가 지금 여기 TT죠. 하나는 FF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T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혹시 그럼 여기서 TF가 가능한지 한번 보는 거죠. TF가 지금 노란색이죠. 노란색인데 지금 F가 되려면은 칼을 이용해서 위협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칼을 이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칼을 이용하지 않았어야 돼. 이게 지금 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병의 후건이 T가 되는 게 여기가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떻게 되죠? TF가 있으니까 TT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범인은 칼을 지금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칼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죠? 홀로 범인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홀로 범인을 저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단독범인 거예요. 단독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독범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남는 거는 FF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독범의 소행이라고 지금 나오는 순간 여기 T가 돼버리죠. 불가능하죠. FF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사실 판단하기 되게 힘든데 조건명지에서 그 전건이랑 후건의 참거짓 그걸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풀립니다. 근데 다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익숙해지면요. 근데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문제 1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래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이 대해가지고 각과 병은 일과 입장을 달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버 공간에 대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이버 세계는
지금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되고 현실 아니면 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데 신체와 연결되어 되어 있고 사이버 세계는 신체와 단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은 뭐죠? 사이버 공간은 가상이죠. 을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이버 공간은 가상이냐,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 신체에 대한 거를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고 있죠? 가상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사이버가 가상이 아니라고 하고 갑은 가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병이 지금 이제 가상인지가 중요하네요. 병은 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갑과 병은 을과 입장을 달리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갑과 병, 사이버 공간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을은 이에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표현 때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병은 사이버 공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이버 세계는 현실화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신체와 단결된 공간이 현실화될 수 없다. 현실화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현실화되지 못했겠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현실화되었다. 사이버 공간에.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병은 을과 달리 사이버 공간이 존재의 근본이 있는 실제라고 믿는다. 병 제가 이렇게 넣었죠. 존재의 근본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상 그 자체가 존재의 근본이다 라고 넣었습니다. 을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을은 뭐라고 했냐면 기존 실제의 근본이 있다면 사이버 공간에 존재의 근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번 해드릴게요. 15번 같은 경우 그 강화약화인데요. 강화약화의 기본은 반례랑 그 다음에 부합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니은인데요. 니은은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경다발의 손상도 안면실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 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다발의 손상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냥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선편적 안면인식증과 후천적 안면인식증의 발생 기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니은을 약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경다발 손상은 여러 가지 그냥 원인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례가 아니기 때문에 약화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무관 이런 거 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약화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게 원인인데 원인 인가에 있어가지고 원인이 되게 막 강화하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측두엽 방추 일항이 손상돼가지고 안면실증이 발생하면 그거는 강하겠죠. 원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뭐죠? 안면인실증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얼굴 정보를 처리하는 방추이랑 측두엽 방추이랑이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측두엽이 측두엽이죠. 측두엽에 있어가지고 얼굴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손상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손상되었다라는 건 지금 기억이 하는 특히 여기 아래에 있는 부연 설명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부합사례인 거예요. 정확하게 강화하는 거죠. 정말 그냥 명확한 내용인 겁니다. 후두엽이 손상되어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안면 실인증을 겪는다라는 것은 기억과 니은을 모두 약화한다. 지금 기억 뭐죠? 대표적인 원인, 니은 신경다발의 손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약화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그 강화약화에서 명확한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강화약화는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냈습니다. 15번 정답,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게 되게 좀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기에는 낯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이 되게 그냥 간단하거든요. 강화라는 게 나와 있긴 한데요. 아담스의 논제는 뭐냐면은 위쪽에 있는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가 보는 그 조건문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수용하기 힘드니까 조건부 확률로 보자라는 그런 견해예요. 그냥 철학자의 견해인 거고 이게 일반적인 견해는 아닌데 이걸로 이제 보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 16번에서 기억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날씨가 춥다라는 조건문이 참이라는 거는 아담스가 하는 이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걸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강화할까 판단하는 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강화하는 거 아니겠죠. 위에 있는 이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담스의 논제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확률로 보는 거잖아요. 아닌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 아담스의 논제에 의하면은
철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때 비가 올 확률이 높을수록 지금 여기 수용도가 철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비가 올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게 높게 되면은 그러면은 철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데 오늘 비가 올 것이라는 수용도죠. 그 확률이 이제 높아지면은 그 확률이 높아지면 수용도가 높아진다. 같은 말이죠, 완전히. 그리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같은 말 써놓은 겁니다. 이건 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디귿 같은 경우 아담스의 논제가 따를 때 여기는 밑에 거예요. 철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올 확률과 철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죠.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17번 문제인데요. 17번 문제 같은 거는 그 실제로 기출에서도 실험 나오고 실험 먼저 보고 문제 푸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표시 플러스 표시도 있었죠.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A, B에는 모두 ELF3가 존재되어 있어요. 근데 A는 ELF3가 존재하는데 온도와 관계없이 플러스가 뭐냐면은 성장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B는 27도 이상 올라가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고 상분리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가서 그 내용을 봐야죠. 도대체 그 성장 속도가 어떤 거냐? 어떤 일부 신분 같은 경우는 ELF3가 분리되고 성장 속도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아, B 같은 경우가 ELF3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개화를 억제를 못하게 되면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억제를 하면 성장 속도를 늦추는 건데 억제를 못하니까 성장 속도가 지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분리 현상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폴리큐라는 거라고 지금 17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지 3번 가장 적절한 거 B의 아미노산 글루타민 반복 서열을 A에 주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B의 아미노산 글루타민 반복 서열을 위에 보면요. 아미노산 글루타민 반복 서열이 폴리큐잖아요. 그 폴리큐를 B의 폴리큐를 A에다 지금 넣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서 주입하는 경우에 상분리가 일어났고 그 상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위에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그 문제풀이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18번이고요. 문제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객관주의랑 나와 있는데 지금 위쪽에 있어 객관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요. 고전적 카테고리가 외계의 객관적 세계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관주의는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인간은 고전적 의미의 카테고리를 배워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합 사례가 강화예요. 나와 있는 말 그냥 그대로 쓰면 강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일치부합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여서 그냥 같은 내용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죠. 니은 얼룩말이란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제3의 생물학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윗글의 논지를 약화하지 않는다. 약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화하려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례가 나와야 돼요. 반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얼룩말이라는 카테고리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아래쪽이 있어가지고 표현형적 기준에 대해 가지고 얼룩말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물학에서는 표현과 분기형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근데 분기형 기준에 따라 가지고는 뭐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생물학에서 표현형이랑 분기형 두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논지가 어떻게 연결되냐고 하면은 분기형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기형에서 얼룩말의 기준이 없다. 근데 이때 참이냐 거짓이냐 객관주의는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 분기랑 표현형 둘 중에 어떤 걸 택할지에 대한 기준이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나가 또 있다고 하더라도 분기, 표형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걸 뭐 3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안 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에 대한 그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약화가 반례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전제, 수문 전제, 결론에 대해 가지고 또 논지 전개에 대한 그 반례가 아니기 때문에 약화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강화학과 이번에 되게 좋게 냈어요. 디귿, 인간의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어떤 고전적 카테고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객관주의를 강화하지 않는다. 강화한지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객관주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고전적 의미의 그냥 기호책이랑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이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야지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강화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돼가지고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강화약화 이번에 문제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강화약화 문제 깔끔합니다. 강화약화 문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9번, 20번 문제 같은 경우 그냥 답만 보여드릴게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논리적 행동주의는 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건 너무 쉽거든요. 위쪽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심적인 거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지금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 거 4번 해놨고요. 문제 2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좀 봐야 되긴 강화약하니까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볼까요? 이제 니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행동주의거든요. 행동은 감정이 보편적인 신체적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은 몸을 움츠리고 이런 모든 그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일한 상황에서 인간의 지금 보편적인 신체 능력을 동일하게 수행되고 됐어요. 니은은 뭐냐면은 그냥 감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신체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신체 행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체 행동을 동일하게 된 게 됐다고 하면은 신체 행동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동일한 감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똑같다고 되어 있으면은 니은에 대한 부합 사례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부합 사례이기만 하면은 강화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합 사례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고 가끔씩 이렇게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기계인데 여기는 위에서는 신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행동주의가 감정이 이제 신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기계는 신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가 아니다. 뭐 그런 식에 대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기출이면 조금 막아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논의에 대한 그 영역 자체가 논의 영역의 문제거든요. 논의 영역을 다른 논의 영역을 하면 분명히 강화나 약화가 불가능하죠. 여기는 논의 영역 자체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애당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맥상요. 이제 논의 영역 자체가 기계도 신체랑 기계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체 행동을 또 앞에 신체 행동을 동일하게 수행한다고 해놨습니다. 기계에도 신체 행동이라는 걸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문장 자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좀 모호하게 해놨죠. 왜냐면은 표현하면 조금 더 꼬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뭐 강화한다고 보는 거에 부합사례라고 보는 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실제 기출이면 조금 더 다듬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감정을 모두 직접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한다는 자격은 기억을 약화한다. 약하면 뭐라고요? 기억에는 이 내용이 없어야죠. 살아가면서 타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은 데카르트인 거예요. 자기만 자기 감정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도 다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억을 약화하게 되는 거죠. 자, 디귿 같은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만 하고 있고 알 수 없다. 기억이 했던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억을 강화하는 거예요. 니은은 왜 약화를 하게 되겠어요? 니은은 타인의 감정을 그냥 신체 행동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니은은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